오디세이아 10번째 이야기 시작할까요? 키클롭스의 땅을 떠난 오디세우스의 함선들은 아이올리아라는 떠다니는 섬에 도착했습니다. 이 섬에는 아이올로스라는 자가 아내와 12명의 자녀들과 함께 살고 있었습니다. 그의 6명의 아들들은 그의 6명의 딸들과 각각 결혼하여 아이올로스 부부 곁에 머물며 살고 있었죠. 아이올로스는 오디세우스를 환대해 주었습니다. 한 달 동안 그를 접대하며 트로이에 대한 이야기를 묻고 들었죠. 마침내 오디세우스가 길을 구하며 보내주기를 청하자 아이올로스는 거절하지 않았고 길 안내를 해줄 특별한 선물을 주었습니다. 그는 황소 가죽으로 만든 자루에 9일 밤낮으로 부는 바람을 잡아 가두었습니다. 서쪽으로 부는 바람 하나만 남겨두고 은으로 된 끈으로 자루를 단단히 묶어 오디세우스에게 주었죠. 잠시 아이올로스가 어떤 사람인지 볼게요. 아이올로스는 신과 인간 사이의 경계에 있는 존재로 해석됩니다. 그는 신들의 사랑을 받는 인간이며 바람의 주제자이죠. 아폴로니우스의 아르고나우티카 그리고 베르길리우스의 아이네이스에서도 헤라의 요청에 따라 아이올로스는 바람을 잠잠하게 해주거나 퍼부어줍니다. 제우스가 그에게 바람을 다스릴 권한을 주었죠. 오디세우스와 그의 일행은 이 선물을 가지고 다시 항해를 시작했습니다. 드디어 고향으로 돌아간다는 생각에 오디세우스는 누구에게도 방향타를 맡기지 않았습니다. 그는 열흘 밤낮을 쉬지 않고 항해하였죠. 마침내 고향 이타카가 눈에 들어오기 시작하였습니다. 그런데 긴장이 풀렸는지 오디세우스는 그만 잠이 들고 말았습니다. 한편 부하들은 오디세우스가 트로이에서 막대한 전리품을 받은 것과 가는 곳마다 환대받고 선물을 받은 것을 시샘하였습니다. 아이올로스가 선물로 준 자루에 얼마나 많은 보물이 있는지 궁금해하였고 결국 호기심을 이기지 못하고 자루를 열고 말았죠. 그 순간 봉인되었던 바람들이 폭풍처럼 쏟아져 나왔습니다. 함선들은 다시 먼 바다로 떠밀려 갔습니다. 오디세우스는 전우들의 어리석음과 자신의 잠을 탓하면서도 참고 견뎌야 했죠. 배는 다시 아이올리아에 닿았습니다. 오디세우스가 다시 나타나자 아이올로스가 놀라서 물었습니다. 오디세우스, 어떻게 다시 오셨소? 어떤 사악한 신이 그대를 덮쳤나요? 우리는 그대가 그대의 고향과 집과 그대에게 사랑스러운 곳 어디든 가 닿을 수 있도록 그대를 정성껏 보내드렸잖소. 오디세우스는 사정을 말하며 다시 한번 도움을 호소하였습니다. 아이올로스는 오디세우스가 이곳으로 돌아온 것은 신들께 증오를 샀기 때문이라며 신들의 증오를 산 자를 돌보고 보내주는 것은 신들을 거스르는 일이라며 거절하였습니다. 어쩔 수 없이 오디세우스는 다시 항해를 시작하였습니다. 모두 마음이 무거웠고 몸도 노를 젓느라 지쳤죠. 7일째에 라에스트리곤족이 사는 텔레필로스에 도착하였습니다. 서로 마주보는 고지 있는 입구는 좁았고 안으로 깊숙한 곳에 배를 정박할 포구가 있었습니다. 안쪽은 파도가 거의 치지 않을 정도였죠. 텔레필로스의 지형은 천연항구이면서도 일종의 덕과도 같습니다. 이방인이 쉽게 들어오고 나가기 어려운 구조이죠. 오디세우스의 함선들은 그 안으로 들어가 배를 세웠습니다. 오디세우스는 포구의 맨 바깥쪽 가장자리에 자신의 배를 세워두었죠. 오디세우스는 전후 2명의 전령 1명을 붙여 이 땅에 어떤 사람들이 살고 있는지 알아오게 하였습니다. 이들은 잘 닦인 길을 따라갔고 도시 앞에서 물을 깃던 소녀 하나를 만났습니다. 그녀는 이 도시의 왕 안티파테스의 딸이었죠. 그들은 그녀에게 어떤 사람들이 살고 있고 왕이 누구인지를 물었습니다. 소녀는 자기 아버지의 집을 알려주었죠. 그들이 소녀가 알려준 집으로 들어가자 안티파테스의 부인이 맞이하였습니다. 그녀는 거인이었는데 바로 남편을 불러왔죠. 이들 앞에 온 안티파테스는 곧장 1명을 움켜쥐고 잡아먹었습니다. 다른 2명은 도망쳐 배로 달아났습니다. 안티파테스는 이들을 쫓아가며 함성을 질러 다른 라에스트리곤 사람들을 불렀습니다. 그들은 포구 양편의 절벽 위에서 바위들을 던져 배를 박살내었고 전우들을 물고기처럼 꿰어 가져갔습니다. 오디세우스는 급히 칼로 묶어놓은 줄을 끊고 바다로 달아났습니다. 다른 배들은 모두 파괴되고 오직 그의 배만 달아날 수 있었는데 그가 조심성이 많아 맨 바깥쪽에 배를 대어두었기 때문이었죠. 라에스트리곤은 도시처럼 보이는 장소이고 평화로워 보이지만 그 속에는 야만성과 폭력이 도사리고 있었습니다. 문명의 가면을 쓴 야만이죠. 절망과 상실 속에서 항해를 계속하던 오디세우스의 배는 아이아이아라는 섬에 닿았습니다. 이 섬에는 키르케라는 무서운 여신이 살고 있었죠. 그녀는 헬리오스와 페르세의 딸로 콜키스의 아이에테스 그리고 크레테의 미노스의 부인이 된 파시파에와 형제간입니다.
오건의 칼립소가 자신의 의지가 아니라 유배당하듯 외딴 오기기아 섬에서 외롭게 지내고 있었던 반면 키르케는 자신의 마법 능력을 실험하고 수행하기 위해 일부러 고립된 장소에서 지내는 듯 합니다. 그녀는 남성 지배 질서에 저항하는 자율적이고 능동적인 여성의 이미지를 보여주죠. 또한 키르케는 원초적인 본능과 쾌락으로 오디세우스를 유혹하고 시험하는 존재입니다. 오디세우스는 그녀의 시험을 견디고 성장해야 하죠. 오디세우스 일행은 섬의 적당한 장소에 배를 세웠고 피로와 고통으로 이틀 밤낮을 아무 일도 않고 누워만 지냈습니다. 다음 날 오디세우스는 지형이 높은 곳으로 올라가 두루 살폈습니다. 수풀을 뚫고 연기가 솟아나는 것을 보았죠. 다음 날 그는 동료들을 두 조로 나누었습니다. 한 조는 자신이 이끌고 다른 한 조는 에오릴 로코스가 이끌었습니다. 에오릴 로코스는 3의 섬의 유력자로 오디세우스의 여동생 크티메네와 결혼하였습니다. 오디세우스에게는 처남이죠. 제비뽑기로 에오릴 로코스가 걸렸기에 그가 22명의 조원들을 이끌고 연기가 피어올랐던 곳으로 향했습니다. 그들은 반듯한 돌로 지어놓은 키르케의 집을 발견하였습니다. 집 주변에는 늑대와 사자들이 있었는데 맹수들은 달려들지 않고 집 지키는 개처럼 꼬리를 흔들며 그들을 반겼습니다. 그들이 집 앞에서 큰 소리로 주인을 부르자 그녀는 문을 열고 나와 사람들에게 안으로 들어오도록 하였습니다. 다들 그녀를 따라 들어갔지만 에오릴 로코스만은 흉계를 예감하고 뒤로 처져 남았습니다. 키르케는 치즈와 보리가루, 꿀, 그리고 알 수 없는 약을 포도주에 섞어 저었고 사람들에게 마시기를 권했습니다. 그들이 그녀가 준 것을 받아 마시자 그녀는 지팡이로 한 명씩 톡톡 쳐서 돼지로 변하게 하였습니다. 그리고 돼지 우리에 가두었죠. 그들은 울며 소리쳤지만 꿀꿀거리는 소리만 날 뿐이었습니다. 한편 에오릴 로코스는 이것을 보고 울며 달아났습니다. 배로 돌아가 오디세우스와 다른 전우들에게 이야기해 주었죠. 에오릴 로코스는 그들을 내버려 두고 남은 사람들만이라도 배로 달아나자고 하였지만 오디세우스는 칼과 활을 챙겨 키르케의 집으로 향했습니다. 그때 젊은이의 모습을 한 헤르메스가 그에게 다가왔습니다. 헤르메스는 몰리라는 약초를 주며 키르케의 흉계를 가르쳐 주었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 세세히 알려주었죠. 몰리라는 약초에 대한 이야기를 잠시 해볼게요. 피콜로스는 기간테스 중 한 명으로 제우스 등의 올림포스 신들과의 전쟁에서 달아났습니다. 그가 달아난 곳은 키르케가 있는 아이아이아 섬이었죠. 그는 키르케를 내쫓고 섬을 차지하려고 하였습니다. 그의 위협에 키르케는 공포에 하얗게 질렸죠. 그때 딸 키르케가 위험에 처한 것을 본 헬리오스가 피콜로스와 전투를 벌였고 끝내 그를 죽였습니다. 땅에 스며든 거인의 피에서 약초가 싹을 틔웠는데 싸움 끝에 피어났기에 전투라는 뜻으로 몰리라고 불렀습니다. 몰리의 뿌리는 검고 꽃은 새하얀데 뿌리는 피콜로스의 검은 피를, 흰 꽃은 그를 죽인 하얀 태양을 의미합니다. 또는 키르케가 공포로 하얗게 질렸다는 사실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키르케의 마법에 대항할 만하네요. 오디세우스가 여신의 문 앞에서 큰 소리로 부르자 그녀가 나와 집 안으로 들게 했습니다. 키르케는 이번에도 약을 탄 음료를 주었고 오디세우스는 다 받아 마셨죠. 그러자 그녀가 지팡이로 그를 두드리며 말했습니다. 이제 돼지우리로 가서 다른 전우들과 함께 누워라. 그때 오디세우스가 허벅지에서 칼을 빼어들고 그녀에게 덤벼들었습니다. 키르케는 오디세우스의 무릎을 붙잡고 말했습니다. 그대는 인간들 중에 뉘시며 어디서 오셨나요? 그대의 도시는 어디며 부모님은 어디 계시나요? 그대가 이 약을 마시고도 마법에 걸리지 않다니 그저 놀라울 따름이에요. 일단 이 약을 마셔 이빨의 울타리 안으로 넘기고서도 견뎌낸 남자는 달리 아무도 없었소. 그대는 가슴속에 마법이 걸리지 않는 마음을 갖고 있나 봐요. 그대는 임기응변에 능한 오디세우스가 틀림없어요. 그가 날랜 검은 배를 타고 트로이아에서 고향으로 돌아갈 때 이리로 오게 될 것이라고 황금 지팡이를 지닌 아르고스의 살해자가 내게 말해주었지요. 자, 그대는 칼을 칼집에 도로 넣으세요. 그리고 나서 우리 둘이서 침상에 올라 사랑의 동침을 해요. 서로 믿을 수 있도록. 오디세우스는 침상에 들어 벌거벗으면 자신에게 수작을 부릴 속셈이 아니냐며 자신을 해칠 다른 흉계를 꾀하지 않겠다는 맹세를 요구하였습니다. 키르케는 순순히 맹세하였고 둘은 침상에 올라 사랑을 나누었죠. 그녀는 따뜻한 물로 씻겨주고 올리브유를 발라주었고 훌륭한 옷들도 주었습니다. 집안을 돌보는 님프들로 하여금 음식도 차려주었죠. 하지만 오디세우스가 음식을 들지 않고 근심에 잠겨있자 키르케는 아직도 자신이 해코지할지 의심하느냐며 이유를 물었습니다. 키르케여,
마음이 올바른 남자라면 전우들을 풀어주고 그들을 제 눈으로 보기 전에 어찌 감히 음식부터 들 수 있겠소? 그대가 진심으로 내게 먹고 마시기를 권하는 것이라면 내 눈으로 볼 수 있도록 사랑하는 전우들을 풀어주시오. 키르케는 지팡이를 들고 돼지우리로 가 약을 발라주었습니다. 그러자 돼지털이 떨어져 나가고 다시 사람의 모습으로 돌아왔죠. 키르케는 바닷가의 다른 전우들도 모두 데리고 오게 하였습니다. 오디세우스가 배에 남아있는 이들에게 동료들을 모두 구했고 그들이 키르케의 집에서 음식을 즐기는 중이니 함께 가자고 하였습니다. 다른 이들은 오디세우스의 말을 따랐지만 에오릴 로코스만은 키르케의 집으로 가는 것을 말렸습니다. 키클롭스의 동굴에서 동료 전우들이 죽었던 것도 오디세우스를 따라갔기 때문이라며 그를 헐뜯었죠. 오디세우스는 가까운 친척임에도 그를 죽여버릴까 하는 마음이 들었지만 다른 동료들이 말렸습니다. 동료들은 에오릴 로코스만 남아 배를 지키도록 하고 데려가 달라고 하였죠. 그러자 에오릴 로코스도 마지못해 따라왔습니다. 키르케의 집에서 다시 만난 오디세우스의 전우들은 서로를 붙들고 울었고 잔치를 벌였습니다. 오디세우스와 동료들은 키르케의 섬에 머물며 좋은 음식과 술을 즐기며 시간을 보내었습니다. 그런지 1년이 되었을 때 동료들이 오디세우스를 불러내었습니다. 이제는 제발 고향 땅을 생각해 떠나자고 하였죠. 그날 밤 오디세우스가 키르케의 침상에서 애원하듯 말하였습니다. 키르케여, 나를 집으로 보내주겠다던 그 약속을 이행하시오. 내 마음은 벌써 떠나기를 열망하고 있고 다른 전우들의 마음도 마찬가지요. 그대가 우리 곁을 떠나기라도 하면 그들은 나를 둘러싸고 비탄하니 내 마음은 지칠 대로 지쳤소. 키르케는 억지로 붙들지는 않을 테지만 고향을 가기 전에 저승으로 가서 테이레시아스의 혼백에게 조언을 구하라고 하였습니다. 테이레시아스는 테베의 전설적인 예언가입니다. 눈이 멀었었지만 그의 헤아림은 누구도 따르지 못할 정도여서 저승의 페르세폰에도 그를 우대해 정신이 온전히 남아있도록 해주었죠. 오디세우스가 길을 인도해줄 사람도 없이 어떻게 저승으로 갈 수 있을지 울며 묻자 키르케는 저승으로 가는 방법을 자세히 알려주었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테이레시아스의 영혼을 불러내어 이야기를 들을 수 있을지도 자세히 알려주었죠. 아침이 되자 오디세우스는 전우들을 불러 모아 이제 이 섬을 떠날 것임을 알렸습니다. 엘페노르라는 자는 술에 취해 키르케의 궁전 지붕에서 누워 잠이 들었었는데 출발한다는 소리에 따라가려다가 떨어져 죽고 말았습니다. 그는 자신이 지붕 위에 있었던 것을 잊고 있었죠. 그는 누구보다 빨리 저승으로 가게 되었습니다. 오디세우스가 자신들이 저승에 가서 테이레시아스를 만나야 한다고 하자 동료 전우들은 맥이 빠졌고 머리털을 쥐어뜯으며 울었습니다. 그렇지만 소용없는 일이었죠.